감사를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대해라. 반드시 후회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진심을 줬는데 고마운 줄 모른다. 당신은 아마도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먼저 웃었고, 먼저 다가갔으며, 먼저 상대방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었죠. 그 사람이 무심해도, 때로는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겨도 당신은 묵묵히 버텼습니다. 내가 좋아서 한 일이야. 언젠가는 나의 진심을 알아주겠지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 말이죠. 그렇게 당신은 하루 이틀 매번 먼저 베풀고 매번 이해했으며 매번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느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이런 의문이 피어오르지 않던가요? 이 사람, 나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건 아닐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내가 준 마음만큼 이 사람은 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걸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사의 부재는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기대의 문제다. 하지만 현실은 그 철학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것은 거창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진심 어린 배려를 귀하게 여기는 그 태도 하나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늘 받기만 했고, 늘 당신에게 기대했으며, 당신이 없으면 불편했지만, 정작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라는 기준만이 그들의 세상 전부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곁에서 사라지면 잠시 당황하긴 하겠지만 당신이 받았던 깊은 상처를 이해하진 못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려가 당연해지는 순간 관계는 이미 무너진 것이다. 지금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눈빛과 태도를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혹시 그 사람은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보다 더 가볍게 느껴지진 않나요? 당신이 언제든 불러도 올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나요? 당신이 뭔가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느끼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자리를 조용히 옮겨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잘해줘서 그들을 바꾸려 노력하지 마세요. 감사를 애써 요구하지도 마세요. 노자는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잃은 자는 남의 마음을 기대한다. 이제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반응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깊은 배려는 오히려 무기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며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들의 값에서 조용히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고마워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는지를 당신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느끼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없는 복수이자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퇴장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기대를 접을 때 관계의 실체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당신은 아마도 오랫동안 이런 기대를 품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 이 정도 진심을 보였으면 최소한 고마운 줄은 알겠지.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간절한 기대는 당신 마음속에 조용히 멍이 되어 갔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고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았으며, 때로는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반복되는 배려는 권리가 된다. 당신이 베풀었던 마음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일상이 되었고 익숙한 서비스가 되었으며, 심지어 당신이 이제 그만두려 할 때는 왜 그래? 갑자기 왜 변한 거야? 라는 의심의 시선까지 받게 됩니다. 당신이 이상해졌다고요? 당신이 변심했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이제야 정상적인 감각을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스토아의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대는 선의의 적이다. 주는 자는 기대 없이 주고 받는 자는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하지만 이 말은 양쪽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마음을 가진 경우에만 통용되는 진실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앞에서 기대 없이 주라는 말은 결국 당신 혼자만 바보가 되고 당신 혼자만 지쳐 무너지는 길이 될 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지속된 배려는 약함으로 오해받는다. 그들은 당신을 선량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모든 기대를 조용히 접으세요. 언젠가는 고마워하겠지, 내 진심을 알겠지와 같은 생각들조차 당신의 마음을 계속 그 사람에게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물은 머무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당신의 마음도 이제는 흐르게 두어야 합니다. 더 이상 그 텅 빈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그 관계에 숨겨진 실체가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듯한 무심한 태도,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넘겨버리는 무책임한 반응,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싸늘한 무심함.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그 관계를 떠나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난 후 그들이 후회하든 말든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야기. 떠나는 것을 미안해하지 마라. 착한 사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신은 왜 아직도 그 관계를 끝내는 것을 망설이고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무시당했고 이렇게까지 무관심을 겪었는데도 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내가 너무한 걸까? 하며 자신을 향해 되묻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지금까지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스토아의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감정보다 자기 역할에 더 집착한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는 역할에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서운하게 할까봐 걱정했으며 무례하게 보일까봐 늘 조심하며 살아왔죠.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이 당신의 진심을 고마워하지 않는 것보다 당신 자신이 너무 차갑게 보이는 것이 더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방식만큼이라도 되돌려준 적이 있나요? 그들을 무시한 적이 있나요? 말없이 상처 준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은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려 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관계를 떠나려 하니 마치 자신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 깊이 새겨진 착한 사람 콤플렉스일 뿐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도덕이 약자를 만든다. 죄책감은 약자의 환영이다. 이 말은 남을 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해치는 잘못된 도덕관념에
이제는 이별을 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자는 언젠가 비난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당신이 그 관계를 떠나면 그들은 당연히 말할 겁니다. 너무 예민해졌네.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 하지만 그 말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당신의 배려를 의무로 여겨왔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야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중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러나는 자는 중심을 지키는 자다. 떠난다는 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단단한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앞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나는 것을 결코 미안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당신의 진심이 보여주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 배려마저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에서 당신은 완전히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는 틀에 가두지 마세요. 이제는 당신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감사 없는 관계가 당신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이유.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계의 따뜻한 온도이자 당신이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척도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해줬으면 알아주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내면 어딘가에서는 텅 빈 채로 돌아오는 마음의 부메랑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스토아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와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침묵하게 된다. 당신은 어느새 말이 줄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졌으며 무언가를 해주고 나서도 예전처럼 뿌듯함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더 이상 서로 주고받는 따뜻한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일방적으로 흘러나가는 차가운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존중받지 못한 선의는 독이 된다. 당신의 선의는 언제든지 다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진심을 고마워하지 않으면 그 선의는 마치 집착처럼 보이고 일방적인 봉사처럼 보이며 심지어는 필요 이상의 간섭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는 평등하지 않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감정을 감당하는 쪽이라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아니다. 당신은 지금 감정을 일방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이해하며, 먼저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사람. 그런데 그 모든 먼저들 끝에 상대방의 감사나 존중이 없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나 관계가 아니라 스스로를 방치하고 있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감사 없는 관계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소리 없이 스며들고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을 깊이 지치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당신의 말의 힘입니다. 괜찮아. 다 이해해. 이번에도 내가 참자. 이 말들이 예전에는 따뜻한 배려였지만 지금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주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라지는 것은 기대의 감정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공유하지 않게 되고 속상해도 표현하지 않으며
뭔가 좋은 일이 있기를 기다리던 마음마저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주되 마음을 잃지 마라. 당신은 마음을 주었고, 이제는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되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감사를 받지 못하는 관계가 오래될수록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만 점점 변해갑니다.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무기력해지며 더 이상 사랑이나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관계를 계속할지 말지는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온도를 기준으로 결정하세요.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떠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남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말하지 마라. 이제는 태도로만 보여줘라. 당신은 분명 그동안 많은 말을 해봤을 겁니다. 이건 좀 서운했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나도 감정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말들에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금세 또 무시했고 말로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정도로 예민할 일이야? 라는 싸늘한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스토아의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겐 침묵이 가장 날카롭다. 이 침묵은 단순한 무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대방과의 감정적 거리를 선언하는 강력한 태도의 언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구구절절 설명하지도 마세요. 지나간 서운함을 자꾸 되짚지도 마세요. 그건 당신이 아직 이 관계를 살리고 싶다는 희미한 신호로만 읽힐 뿐입니다. 대신 이제는 당신의 태도 자체가 말이 되게 하세요.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왜 연락이 없는지 설명하지 말고 상대방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세요. 묵묵히 거리를 두며 달라지는 당신의 태도를 상대방이 관찰하게 하세요. 예전만큼 밝게 웃지 말고 예전만큼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지 마세요. 니체는 말합니다. 무관심은 가장 강한 권력이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이 그 사람의 무례함을 그저 담담한 눈빛 하나로 받아낼 때, 그제야 그들은 자신이 늘 의지하던 당연한 존재가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태도로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말로 설득하려 들지 말고 당신의 삶의 태도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 사람은 아마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왜 예전 같지 않지? 왜 더 이상 다정하지 않지? 왜 당신이 변한 거지?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당신의 진심 어린 감정을 이제야 행동으로 정직하게 보여주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꾼다. 당신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습관과 반응, 그리고 관계의 역학 자체를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스스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저 사람이 나 없이도 잘 지내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걸까?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 당신과의 거리, 당신의 무심한 눈빛이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는 태도로 말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떠나기 전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가장 단단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다시 돌아온 그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옵니다. 늘 그렇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거리를 두고 예전처럼 그들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더 이상 먼저 다가가지 않을 때, 그제야 그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요즘 왜 연락이 없지? 예전엔 먼저 챙겨줬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진심으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혹은 이미 잃어버린 편안함이나 당연한 배려를 인지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와 언제 그랬냐는 듯 말할 겁니다. 잘 지냈냐고, 요즘 무슨 일 있었냐고.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무엇을 회복할 때는 그 이전의 상태가 왜 망가졌는지를 잊지 말라. 그 사람이 다시 말을 걸 때 당신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다렸던 말 같고, 이제야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으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전보다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것 같은 희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겨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부재가 그들에게 불편했기 때문인지를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기억은 마음의 연습이다.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다시 다정해진 그 사람이 지금과 같은 말투로 과거에도 당신을 얼마나 많이 실망시켰는지를, 그들의 달콤한 말 뒤에 얼마나 많은 무관심과 침묵이 쌓여 있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한 것이 없다면 돌아온 것은 의미가 없다. 그 사람의 말보다 그들의 행동을 보세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했는가? 당신을 이해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했는가? 아니면 그저 당신의 배려와 편안함이 다시 필요해진 것뿐인가? 노자는 말했습니다. 다시 흐르기 시작한 강은 이전의 물줄기가 아니다. 과거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해도 그것은 더 이상 이전에 당신이 알던 그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변했고, 당신이 한번 경험한 깊은 상처는 이전의 순수한 신뢰로 온전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온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다시 다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행동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 관계를 시험해도 됩니다. 침묵으로, 거리로, 반응 없는 시선으로 그 사람의 진심을 오랫동안 지켜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돌아온 거라면 당신의 침묵도 견디고, 당신의 단호함도 이해하고, 과거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만남은 그저 또 하나의 반복일 뿐입니다. 니체는 경고합니다. 용서는 반복의 초대장이 될 수 있다. 무작정의 용서와 반가움은 당신에게 관계의 회복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정서적 착취가 돌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반가워하지도 마세요. 그저 지켜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이 만남이 새로운 시작인지 아니면 과거의 비극적인 되풀이인지를. 그리고 당신은 그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말이 아니라 단단한 태도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에게 감정을 소모하지 마라. 처음에는 당신의 모든 진심을 다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랐고,
당신의 따뜻함이 그 사람의 차가운 마음을 언젠가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기대는 서서히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고 감정적으로 소진시켰으며 이제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두려운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스토아의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진심은 타인의 반응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진심은 내가 누구인지를 지켜주는 마지막 도구다. 당신의 진심은 누군가의 감탄을 얻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진심의 가치가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이 외면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독립입니다. 감정의 중심을 상대방이 아닌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되돌리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 당신도 괜찮고, 그 사람이 무뚝뚝하면 당신도 작아지고, 그 사람이 고마워하면 내가 비로소 존재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무시하면 내가 한없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 이건 사랑이나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종속된 의존일 뿐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의 반응에 기대는 자는 그가 떠나는 순간 무너진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의 자존감을 결정하게 두지 마라. 너는 그 누구보다 너 자신이어야 한다. 당신의 감정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무관심, 누군가의 변덕 앞에 내어주지 마세요. 정서적 독립이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온도를 남이 아닌 나 자신으로부터 단단히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해도 내가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감정이 앞서야 하고, 그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어도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독립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는 세상에서도 자유롭다. 이제는 관계 안에서 당신 자신을 잃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당신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겼더라도 당신의 감정은 그 사람에게 입증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외면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열심히 설명하는 것도,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감정을 거두어 드리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을 당신 자신의 중심에 다시 단단히 묶어두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이 더는 상처받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단해진 당신 앞에서 진심을 몰라보던 사람들은 더 이상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도 존재만으로도 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8번째 이야기. 모든 것을 해줬던 내가 왜 가장 쉽게 무시당하는가? 처음에는 당신이 그 관계에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시간에 맞춰주고 그들의 기분을 살폈으며, 속상한 일이 있으면 밤새 들어주고, 불편한 상황이 오면 먼저 손 내밀어 해결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명백히 틀렸을 때도 당신이 먼저 사과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더 따뜻해질 거라고, 그 사람이 언젠가는 당신의 진심을 고마워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신은 점점 더 무시당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말해도 무시당하고, 서운함을 표현해도 너무 예민하다는 말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배려는 고맙다는 말보다 당연하다는 눈빛을 더 자주 받았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지나친 친절은 사람을 해이하게 만든다. 받는 자가 아닌 주는 자를 더 쉽게 소모하게 된다. 그들은
당신의 선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소유물처럼 여기는 방식으로 익숙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언제든 나를 맞춰줄 거야. 니체는 이런 상태를 관계 속의 약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타인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화하는데 더 능숙하다는 것이죠. 즉, 당신은 진정으로 이해받기도 전에 이미 소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해주었기 때문에 관계가 순조롭게 굴러갔고, 나중에는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고, 결국에는 당신의 헌신적인 노력이 존중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주 사과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의 목소리를 잃는다. 그 말은 당신이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축소시키고 억누르는 습관을 만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방적인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에 끌려가지 않는다. 스스로 무거운 자는 먼저 멈춰야 한다. 당신의 진심은 그 누구보다 무겁고 소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가벼운 상대방의 반응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해주지 마세요. 먼저 설명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무심할 때는 당신도 단호하게 멈추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들은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당신이 했던 행동들이 당신의 따뜻한 진심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는 익숙함과 오만함을 가르쳐준 행위였다는 것을. 진심을 줬던 사람이 가장 쉽게 무시당하는 이유는 그 진심이 분명한 선 없이 너무 쉽게 흘러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선을 분명히 그으세요.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말고 당신의 배려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하며 오직 당신이 존중받는 관계와 자리에서만 머무르세요. 그것이 당신의 진심이 더 이상 상처로 되돌아오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9번째 이야기.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 더 이상 당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면 사람은 자신이 쉽게 다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당신에게 다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심해졌고 결국에는 당신을 함부로 막대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상처받아도,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해도 결국에는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당신이 참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했던 모든 행동들이 그들에게는 확신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존중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통해 요구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당신을 다시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제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태도란 무조건적인 단호함이 아니라 상대방이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거리감입니다. 예전처럼 그들에게 쉽게 웃어주지 마세요.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맞춰주지 마세요.